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원생분들이나 초보 연구자분들이 연구하실 때 진짜 많이 쓰시는 방법이죠. 바로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보통 에이, 설문조사인데 뭐 간단하겠지? 인터뷰 고장 몇 명 하는 건데 서류 복잡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거 진짜 흔하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화면에 있는 이 질문, 설문조사니까 간단하게 제출해도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완전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설문 돌리는 건데 하고 간단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즉 IRB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IRB는요, 저희 이런 주제로 설문조사 할 겁니다 하는 두루뭉술한 요약본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그 아주 구체적인 과정을 깐깐하게 확인해야만 하거든요. 자,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1번 설문조사의 현실, 2번 설문조사에서 정말 자주 빠지는 함정들, 그리고 3번 인터뷰의 현실, 마지막으로 4번 녹음과 복합 연구 방법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 설문조사의 현실입니다. IRB가 심사할 때 도대체 뭘 얼마나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지 바로 확인해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 진행합니다. 이 한 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연구에 참여자가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카톡이나 이메일로 링크를 딱 받아서 클릭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보이죠? 네, 바로 스텝 1, 첫 안내 화면이랑 동의 화면입니다. 연구 목적이 뭔지 읽어보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 스텝 2로 넘어가면 드디어 실제 질문들이랑 응답 선택지들을 마주하게 되고요. 마지막 스텝 3, 모든 응답을 다 마치고 나가는 종료 화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IRB는 참여자가 처음 클릭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종료 화면을 보고 나갈 때까지의 이 전체 흐름을 통째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기프티콘 준답시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막 요구하진 않는지, 아니면 동의하기 싫을 때 안전하게 창을 닫고 나갈 수 있는 구조인지, 이런 걸 다 체크해야 하니까요. 이게 참 연구자분들의 생각과 IRB의 현실이 제일 크게 부딪히는 지점인데요. 보통 어떻게 제출하시냐면 그냥 워드 파일에다가 본인이 짠 질문 목록만 덜렁 적어서 내십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반려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IRB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건 구글 폼이나 퀄트릭스 같은 그 실제 온라인 설문지의 전체 캡처 화면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구냐고요? 실제 화면을 딱 봐야만 혹시 이메일 주소 자동 수집 기능이 나도 모르게 쳐져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참여자한테 특정 로그인을 강요하는 숨겨진 설정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설문조사 제출하실 때 진짜 너무 자주 빠지시는 함정들, 서류가 계속 반려되는 이유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조금이라도 모호하다? 그럼 바로 수정 요청이 날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에 그냥 연령을 묻는다, 아니면 이거 익명 설문이다, 이렇게 뭉뚱그려 쓰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질문만 띡 있고 응답 선택지가 안 적혀 있으면 IRB 입장에서는 이 참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나이를 만 19세 미만으로 묻는지 아니면 30세 이상으로 묶어서 묻는지, 이 선택지를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특정인을 찾아낼 가능성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도가 아예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냥 말로만 익명 설문입니다 주장하실 게 아니라 실제 시스템 설정상으로 IP 주소나 이메일 같은 걸 진짜로 안 걷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을 쭉 모아봤는데요. 응답 선택지를 빼먹고 내신다거나, 실제 온라인 화면 캡처가 없다거나, 개인정보 수집하는지 마는지 애매하게 적으시는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진짜 엄청나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설문지의 모든 질문을 필수 응답으로 설정해버리시는 실수예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빈칸 하나 없는 깔끔한 데이터를 원하시겠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주 민감한 질문까지 전부 강제로 답변하게 묶어버리는 건 참여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예요. IRB에서 이거 완전 빨간불 켜지는 사안입니다. 대답하기 싫은 질문은 그냥 건너뛸 수 있게 해당 없음이나 응답 거부 선택지를 꼭 무조건 넣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중간에 나 이 설문 그만할래 하고 마음이 바뀌었을 때 언제든지 그만두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명확하게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인터뷰의 현실입니다.
설문조사보다 훨씬 깊게 들어가는 만큼 숨겨진 위험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설문조사가 많은 사람을 향한 넓은 접근이라고 한다면 인터뷰는 한 사람을 향해 훅 들어가는 깊은 접근이죠. 근데 여러분, 이 깊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감정적인 부담을 확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에 반구조화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적어내는 거랑 대학원 생활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실제 던질 질문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IRB는 대충 어떤 방향으로 대화하겠다가 아니라 이 구체적인 질문 자체를 봅니다. 왜냐고요? 이 질문이 혹시라도 참여자의 아픈 기억을 건드리거나 심리적으로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을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할 건지 미리 다 평가해야 하니까요. 자, 그럼 인터뷰 하나 제대로 하려면 계획이 얼마나 치밀해야 할까요? 화면의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인터뷰 질문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직접 만나서 할지, 줌으로 할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또 오디오나 비디오 녹음을 할 건지, 그 파일은 어디에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건지, 그리고 나중에 논문의 참여자 말을 직접 인용할 때 이거 누구인지 절대 모르게 어떻게 완벽히 익명화할 건지,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IRB에서도 이 연구자가 인터뷰라는 방법의 무게감을 제대로 이해하고 꼼꼼하게 준비했구나 하고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 방금 살짝 언급했던 인터뷰만의 아주 치명적인 위험 요소, 바로 높은 식별 반응성입니다. 인터뷰 데이터는 설문조사보다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나중에 보고서나 논문 쓰실 때 이름 싹 지우고 A씨, 참여자 1 이렇게 바꾼다고 완벽하게 가려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만의 독특한 말투, 남들은 겪기 힘든 아주 개인적인 경험, 아니면 그 사람이 속한 소속 집단이 워낙 작아서 생기는 그 맥락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거 그 사람 이야기 같은데? 하고 아주 쉽게 유추해낼 수 있거든요. 마지막 4번째 섹션입니다. 녹음과 복합 연구 방법, 그리고 이런 민감한 절차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우리가 인터뷰할 때 녹음이나 녹화를 많이 하잖아요. 이 파일들은 참여자의 목소리나 얼굴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진짜 가장 민감한 원자료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아주 빡빡한 관리가 필요해요. 먼저 첫 번째, 시작 단계. 참여자한테 녹음을 왜 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하기 싫으시면 언제든 거부하셔도 됩니다라는 걸 확실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 진행 중에는 파일이 날아가지 않게 안전하게 기록해야 하고요. 세 번째, 끝난 다음에 그 음성을 텍스트로 치는, 그러니까 전사본을 만들 때는 연구진 말고 다른 사람은 절대 파일에 접근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 연구가 다 끝났다? 그럼 이 원본 파일들을 언제, 어떻게 완전 삭제할 건지 구체적인 폐기 타임라인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설명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 화면에 있습니다. 요즘 연구 트렌드를 보면 1차로 한 10분짜리 익명 설문을 쫙 돌린 다음에 그 중에서 몇 분을 따로 모셔서 2차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복합 방식이 정말 많거든요. 이때 IRB가 매의 눈으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두 과정을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절차로 취급하고 있느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름도 안 쓰고 클릭 몇 번 하는 10분짜리 설문이랑 내 신분을 드러내고 1시간 동안 속 얘기를 해야 하는 인터뷰는 참여자가 느끼는 부담의 무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류에도 이 두 절차를 딱 나눠서 적어주셔야 하고요. 인터뷰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는 별도로 아주 자발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설문했으니까 당연히 인터뷰도 하시는 거죠? 이런 식은 절대 안 됩니다. 어느덧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대학원생 그리고 연구자 여러분, 설문조사랑 인터뷰는 우리가 진짜 일상적으로 접하는 너무나 친숙한 도구죠. 하지만 오늘 이 문장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문과 인터뷰는 간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응답을 연구자료로 바꾸는 책임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화면 너머로 무심코 던지는 그 질문 하나하나에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생생한 감정이 그대로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모아들인 그 차가운 데이터 숫자들 뒤에는 숨쉬고 있는 진짜 사람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연구 계획서를 쓰실 때 이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과연 얼마나 무겁고 소중하게 담아내실지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